어서 진격 신호를 올리거라. 죄송합니다, 장군. 이번만큼은 그리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절대 이대로 이렇게 끝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적들을 살려보내서는 올바로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 반드시 놈들을 열도 끝까지라도 쫓아서 기어이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어야 한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진격하라! 까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장마감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장중 한때 상당히 좋았으나 막판에 말아 내리는 모습. 시장은 목요일 새벽 파월의 연설과 금요일 새벽 파월의 연설에 미리 대비하고 있는 듯 차익 실현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엔비디아 빨로 살짝 올랐으나 역시나 조정을 면치 못하는 모습.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프리장 상황도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공포지수 79고요. 공포지수가 79, 비트코인이 끝없이 오르면서 장이 대혼돈의 장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등락폭이 너무나 큽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차트상 정말로 위험한 자리입니다. 장난이 아니라 정말로요. 정말로 위험한 자리. 나스닥도 코인도 코인 관련주도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늘 반복합니다. 저는 나스닥의 롱의 비중 그리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비중을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관련주를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물론 더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가격보다 더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자리에서 조정이 한번 와줘야 어느 정도 개미들을 털고 차익 실현을 하고 시장에 진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조정이 올 것 같다는 말입니다. 곧 파월의 연설도 있고요. 시장이 곧 차갑게 얼어붙을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부터 얼어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어닝 발표 특별한 기업은 없고요. 주요하게 봐야 될 것은 내일 장이 마감되고 목요일 장이 마감되고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죠. 마지막 희망 이꼬르 더 이상 재료가 없어지는 순간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마지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지수 매매법 참고하시고요. 더 C죠. 유튜브 구독자방에 게슬라 좀 어떻게 해봅시다. 상패를 시키던가. 정말 게슬라는 답이 없고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영민님 시저스 UT에 가입해 주셨고요. 가입해 주셨는데 저한테 말을 걸지 아직 않으셨습니다. 말을 걸어주시고요. 부자 아빠님 시저스 장교로 이동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멤버십에 유지를 하신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선인김님 시저스 UT 감사드립니다. 세니카님 2일 전에 시저스 UT 감사드립니다. 푸덴콜옵션 0.69 드디어 왔네요. 이제 제가 푸덴콜옵션을 왜 체크하고 무슨 말을 할지 말 안 해도 아시죠? US100 CFD 나스닥 지수 프리장에서 현재 상당히 내려오면서 5일선을 터치해주는 모습, 5일선을 지지해주는 흐름을 무조건 보여줘야 되며 체크하셔야 됩니다. 환율은 계속된 행보지만 문제는 이렇게 양봉이 뜨는 날은 언제든지 이 두 번째 빨간색 선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처럼요. 양봉이 뜨는 날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 밤 상당히 중요하며 개인적으로는 머지않은 시간 내에 빨간색을 뚫을 것 같습니다. 긴장하셔야죠. WTI 국제유가 오랜 횡보에 저항선을 뚫어내고 다시 내리는 모습 그리고 지지받는 모습 여러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항과 지지, 지지를 받는 모습. 그렇다고 하면 지지만 받아주면 다시 오를 수가 있죠. 하지만 지지를 못 받아준다면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 빨간색 선을 동시에 이탈하면서 하락 추세로 상당히 위험하게 전환될 수가 있는 거죠. 방향을 결정할 자리입니다. 그 방향을 결정할 자리는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고 있는 모습. 모든 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차트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조만간 국제유가는 횡보를 멈추고 위든 아래든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베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엔비디아 프리장에서 상당히 내리고 있지만 일단은 볼린저를 뚫어버린 모습. 엔비디아를 보유하신 분들은 상당히 축하드립니다. TQQQ 역시나 프리장에서 5일선을 이탈하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는 모습.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하지만 보유하신 분은 축하드립니다. 존버는 결국에는 승리한다. 다시 한번 입증되는 순간이고요. 속슬 캔들이 볼린저 밴드 상단 밖으로 나갔죠. 그러면 다시 들어와야죠. 당연한 흐름입니다. 아주 정상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매크로 상황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갔으면 당연히 들어와야 되죠. 그게 차트의 이치. 불주는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왜 내립니까? 우리 불주 황제 어떻게 된 거죠? 황제의 자리에 다시 올랐으면 계속 황제로 올라가야 되는데 불주의 주요 구성 종목에 테슬라가 있거든요. 테슬라를 불주의 구성 종목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불주의 운용사에 강력하게 이의 제기하겠습니다. 불주 그래도 황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말할 가치가 없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로 정말 돈을 버는 날이 과연 올까요? 슬픈 종목이 되었네요. 어떻게 이렇게 테슬라가 이렇게 개차반이 되었을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쪼세 보조지표 속스 S 같은 경우는 일단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로 터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S, QQQ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여전히 장투를 해서는 안 되는 쇼세 종목, 물을 타서도 안 되고요. 단타로만 대응을 해야 됩니다. 키움 전사의 일간수 매수 테슬라 1위 뭐죠? 테슬라 사면 안 돼요. 지금 소액 분할 매수는 가능하지만 테슬라에 큰 비중을 지를 때는 아닙니다. 테슬라가 1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키움 개미들은 돈이 얼마나 많은 걸까요? 정말 끝도 없이 테슬라만 사네요. 속스에스 다행히 2위에 랭크되는 모습. 호재죠? 코닐 악재입니다. 코닐은 악재입니다. 3위에 올라왔다는 것은 작전이 노출됐다는 거고요. 코닐을 살 기회가 도대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코닐을 3위권으로 산다. 남들은 거의 다 100%, 200% 수익인데 이제 와서 산다. 조금 기다렸다가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SQQQ 7이고요. 호재입니다. 코인의 공포지수 90이네요. 90이요, 여러분. 90. 처음 봅니다. 제가 코인을 80이 넘어가면은 서서히 매도를 고려한다고 했는데 90이네요. 매도를 고려해야죠. 분할 매도로요. 코인의 관련주 참고하시고요. 매러선 말할 가치도 없네요. 21선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1선을 확실하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매도하겠습니다. 마라 아주 맵네요. 그리고 오늘은 코인베이스 2배 코온일의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의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체크는 하지 않았으나 은근히 저의 구독자님들이 코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는데 일단 프리장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 오늘 주간장에서 엄청나게 상승을 하였으나 현재 비트코인이 조정세가 나오고 있어서 코닐이 상당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하지만 뭐 이렇게 올리고 찔끔 내렸는데 조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코닐은 RSI 한 80대고요. 야간에 분할 매도를 해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 매도를 할 경우에 다시 코닐의 매수 타이밍을 잡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사료되며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는 하셔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닐이 왕이 맞았네요. 감사합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상당히 또 도미넌스가 내리고 있죠. 비트코인이 코인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오늘 이 시간부로 상당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죠? 이더리움 쪽이 약간의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도 약간 올라가고 있고요. 다른 알트코인들도 약간 메타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다 팔고 도망갈 때는 당연히 아니고요. 비트코인은 현재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내리고 있는 모습. 좀 아쉽네요. 일단 제가 며칠 전까지 그거 들었던 이 검정색 두 줄 라인, 긴 횡보를 끝내고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서 상당히 큰 흐름, 상당히 많이 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숨을 고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디까지 조정을 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첫 번째 검정색 지지 라인을 깨지 않으면 홀딩을 해볼만 합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샀던 라인은 지금 차트에 없거든요. 저 밑이라서 여러분 롱숏을 하지 마십시오. 롱숏을 제가 하지 말라고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롱숏을 하다가는 100% 맞출 수는 절대로 없기 때문에 결국에 10번에서 5번을 맞춘다고 하면 본전 아니면 마이너스고요. 6번을 맞춘다고 해도 본전 아니면 마이너스입니다. 최소한 7번을 맞춰야 됩니다. 10번에서 7번을 맞춰야 이제야 수익인데 의미가 있나요? 그냥 상승장에서는 엉덩이 무겁게 존버하는 게 롱숏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지금 비트코인을 올인해가지고 엉덩이 무겁게 가야 될 타이밍은 살짝 아니라고 보여지며 최소한 4시간 봉으로 21선, 이평선 터치나 검정색 라인 지지를 보고 추매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더리움 현재 상황으로는 비트코인보다 어쩌면 조금 더 유리한 차트를 그리고는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이더리움도 조정이 오더라도 검정색 라인만 지켜주면 됩니다. 차트를 보고 지지선과 저항선을 제가 긋는 이유는 존버를 하기 위함이고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긋기 위함입니다. 아무렇게나 저항선과 지지선을 긋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현재는 코인의 공포지수가 90이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찍었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현재도 조정은 나오고 있고요. 이 조정이 어디서 지지를 받느냐, 그것을 체크하고 추매를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인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나 급등주를 너무 늦게 타셔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실수하는 경우의 수를 하나씩 지워가시고 더 시저와 함께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어차피 평생 해야 되니까요. 힘들어하는 당신이 곧 예전에 저의 모습이기에 오늘도 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